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저녁 시간, 트럭 한 대가 주택가 골목 모퉁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빨간 천막 위에 붕어빵이라고 적힌 간판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기름 냄새와 함께 고소한 붕어빵 향이 거리에 퍼져나가죠. 이용수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붕어빵 틀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자 이용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와. 오늘도 왔구나. 방금 구워낸 거라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하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용수는 건설업계에서 손꼽히는 사업가였어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사람들로부터 대표님이라는 호칭을 들었고 명품 시계와 정장이 그의 일상이었죠. 그때의 이용수는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만함과 탐욕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어요. 무리한 사업 확장과 투기,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친구들은 하나씩 등을 돌렸으며 가족마저 그를 외면했죠.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은 이용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의 이용수는 달랐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해 붕어빵을 만들어 드렸어요. 예전처럼 거만하게 굴지도 않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작은 트럭에서 붕어빵을 파는 일이지만 이제는 이것이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라고 받아들였죠. 해가 저물어가자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이용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근처 공원에서 들려오는 할아버지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이용수는 트럭을 정리한 후 공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공원 한쪽 모퉁이에는 오래된 나무 벤치들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낡은 장기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4-5분이 둘러앉아 장기를 두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석양이 지는 시간이었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서도 그들의 진지한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용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멀찍이 서서 장기판을 지켜보았어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두던 장기가 생각났지만 사업에 바쁘다는 핑계로 수십 년간 손에서 놓고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의 수일기와 깊은 사고에 빠진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부러웠죠. 젊은이, 그냥 서서 보지만 말고 이리 와서 앉아보게나.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 한 분이 이용수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들도 고개를 돌려 이용수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용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근처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이용수라고 합니다. 오, 그 맛있는 붕어빵 파는 청년이구만. 우리가 항상 냄새 맡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들은 반갑게 맞아주었고 이용수에게 장기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비록 서툴렀지만 이용수는 진지하게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의 움직임과 전략을 하나씩 익혀가며 할아버지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며칠이 지나자 이용수는 장사가 끝나면 공원으로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에는 각 구운 붕어빵을 싸가지고 할아버지들과 나누어 먹으며 장기를 두었어요. 할아버지들도 이용수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알아보고 더욱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분이 있었어요. 다른 할아버지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가진 김 할아버지였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어딘가 품격이 느껴졌고 장기 실력도 뛰어났어요. 무엇보다 말수는 적었지만
이용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장기를 언제부터 두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쭉 뒀지. 바쁘다고 놓고 있다가 나이 들어서야 다시 시작했네. 김할아버지의 답변은 항상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용수는 그런 김할아버지에게 묘한 친근감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과 비슷한 무언가를 경험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이용수는 김할아버지와 단둘이 장기를 두게 되었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들은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공원에는 그들만 남아 있었어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장기알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워지자 공원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이용수와 김할아버지만이 조용히 장기를 두고 있었어요. 이용수는 상을 움직이며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하나 털어놓을 이야기가 있어요. 김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잔잔한 눈빛이 이용수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사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잘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고급차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저를 대표님이라고 부르고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이용수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저는 정말 교만했어요. 세상이 제 뜻대로 될 거라고 믿었고 사람들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직원들한테도 함부로 대했고 가족들도 소홀히 했어요. 김할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판단하려는 기색을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욕심이 과해서 무리한 사업 확장을 했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어요. 아내와 아이들까지도 저를 떠났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에게 있었다는 걸 말이죠. 이용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억울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행동들, 그 오만한 태도들이 결국 저에게 돌아온 거였어요. 김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 지금요? 지금은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엔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 탓부터 했는데 이제는 문제 생기면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붕어빵 장사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매일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이용수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들과 장기를 두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장기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깊이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네요. 예전에 저였다면 이런 시간이 아까웠을 텐데 지금은 이런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김할아버지는 이용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용수의 이야기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참 대단하네.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김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김할아버지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고 장기를 둘 때도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용수는 혹시 자신이 너무 사적인 이야기를 했나 싶어 걱정이 되었지만 김할아버지는 여전히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평소처럼 붕어빵을 들고 공원에 나간 이용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다른 할아버지들은 모두 나와 있는데 김할아버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어디 가셨나요? 글쎄, 어제부터 안 보이네.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이야. 할아버지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용수는 괜스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김할아버지와 나눈 대화들,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틀, 사흘이 지나도 김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용수는 장기를 두면서도 자꾸 빈자리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다른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이상하네. 김할아버지가 이렇게 연락 없이 안 오실 분이 아닌데. 맞아. 평소의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었거든. 할아버지들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이용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붕어빵을 구우면서도 자꾸 공원 쪽을 바라보게 되었고, 혹시 김할아버지가 아프신 건 아닌지 온갖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이용수는 평소처럼 공원에서 할아버지들과 장기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원 입구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벤치에서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성이 내렸는데 뒷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할아버지들도 모두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성이 천천히 다가오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용수의 눈이 커졌어요. 김, 할아버지? 정장을 입은 사람은 바로 그동안 찾고 있던 김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고급스러운 정장, 그리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품이 있는 자세.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할아버지의 인사말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정중하고 격식을 갖춘 말투였어요. 다른 할아버지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할아버지, 그동안 어디 가셨어요? 많이 걱정했는데요. 이용수가 다가가며 물었지만 김 할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면서도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처리해야 할 일들이 생겨서 여러분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떠났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용수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김 할아버지에게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이죠. 김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용수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공원 한쪽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김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용수 씨, 제가 그동안 숨기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이용수는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사실 저는 태산그룹의 창업주입니다. 김태산이라고 하죠. 이용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태산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거든요. 건설업계에 몸담았던 이용수로서는 당연히 아는 회사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바로 그 유명한...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퇴한 몸이에요. 김태산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용수 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심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오늘의 기업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독단적이 되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임원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제 고집만 부렸어요.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를 물려주면서도 계속 간섭하고 제 방식대로 하라고 강요했죠. 결국 아들과는 사이가 틀어졌고 임원진들과도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이용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김 회장의 이야기가 과거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제가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항상 남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미숙하고 임원들이 무능하다고만 여겼죠. 그러다 보니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집에서도 가족들과 대화가 단절됐고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김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워져서 집을 나왔어요. 며칠만 바람 쐬고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그게 몇 달이 되었네요. 공원에서 노숙을 하면서 처음으로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그때 이용수 씨를 만났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용수 씨 때문입니다. 김 회장이 이용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용수 씨가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문제 생기면 다 내 탓이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그 말이요. 처음에는 그냥 듣고 넘겼는데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김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70평생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반성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남 탓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용수 씨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제게 있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이용수는 김 회장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이야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김 회장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속 변화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겸손함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이용수 씨가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새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그동안 실패를 인정하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했거든요. 성공한 사업가, 훌륭한 아버지, 존경받는 회장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진짜 제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수는 김 회장의 진솔한 고백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용수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실패하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에는 결단력 있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에 아들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집불통이었는지, 얼마나 아들을 힘들게 했는지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아들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울면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이용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김 회장의 변화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임원진들과도 다시 대화를 시작했어요. 제가 은퇴한 몸이지만 그동안 뒤에서 이런저런 간섭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아들에게 모든 걸 맡기려고 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믿고 기다려보려고 해요. 김 회장이 이용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용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용수 씨가 거울이 되어주셨어요. 이용수 씨 이야기를 통해서 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거든요. 7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진짜 겸손함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이용수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담이 누군가에게 이런 큰 도움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용수 씨,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더해졌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을 도와주셨으면 해요. 이용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이미 실패한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실패하고도 다시 일어선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지금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김 회장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아들도 아직 경험이 부족해요. 실패의 쓴맛을 모르거든요. 이용수 씨 같은 분이 옆에서 조언해 주신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이용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사업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이용수는 며칠 동안 김 회장의 제안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붕어빵을 구우면서도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다시 기업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며칠 후 이용수는 김 회장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김 회장은 평상복을 입고 나왔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고민되시죠? 김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렵습니다. 한번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다시 그런 일을 겪을까봐 걱정이에요. 이용수의 솔직한 고백에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걱정이에요. 저도 아들과 화해한다고 했지만 사실 아직도 불안해요. 또 예전처럼 고집을 부리게 될까봐 걱정되거든요. 김 회장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수 씨,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실패하고도 일어선 사람만이 진짜로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공만 해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용수 씨는 다르잖아요. 이용수는 김 회장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지금 젊은 직원들이 많아요. 다들 똑똑하고 능력도 뛰어나죠. 하지만 아직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실패를 두려워하다 보니 도전 정신도 부족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용수 씨가 오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기술적인 것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 겸손함의 가치,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용수는 점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었어요. 회장님, 한 가지만 확약해 주세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저는 절대 예전에 제가 되고 싶지 않아요.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언제든 말려주세요. 김 회장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이용수 씨를 보면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오히려 저야말로 이용수 씨에게 그런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용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는 특별 대우 같은 건 원하지 않아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용수 씨. 정말 고마워요. 김 회장의 눈가에 촉촉함이 맺혔습니다. 이용수 역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로 시작하는 것이었거든요. 한 달 후 이용수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태상건설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을 올려다보니 예전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어요.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독단 대신 경청하려는 자세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아들인 김준호 전무는 이용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30대 중반의 준호는 아버지를 닮아 품격이 있으면서도 젊은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용수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에게 꼭 필요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용수는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첫 출근 날, 이용수는 직원들과 간단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젊은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모두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용수는 자신의 소개를 할 때도 과거의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한때 사업을 하다가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때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저보다 훨씬 젊고 똑똑한 여러분들에게서 배우는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직원들은 이용수의 솔직함에 호감을 표했습니다. 보통 새로운 임원들은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기 바빴는데 이용수는 정반대였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이용수는 회사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어요.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느 날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회의를 하던 중 젊은 직원 한 명이 실수로 중요한 자료를 삭제해버렸어요. 그 직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복구해 보겠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화를 낼 기세였지만 이용수가 먼저 나섰습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함께 해결해 봅시다. 이용수는 그 직원과 함께 밤늦게까지 자료를 복구하고 다시 정리했어요.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처음보다 더 나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용수님, 정말 감사해요. 다른 분이었다면 아마 혼쭐이 났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실수 많이 했어요. 그때 누군가 이해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요. 김 회장은 이런 이용수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퇴근길, 이용수는 예전에 붕어빵을 팔던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여전히 장기를 두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용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은 정말 내가 바뀌는 순간 시작되는구나. 이용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비록 다시 정장을 입고 회사에 다니게 되었지만 마음은 붕어빵을 팔던 그때보다 더욱 평온했어요.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그대로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고 이용수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했어요.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었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용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죠.